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양곡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실망스럽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다. 라고 규탄을 한 것인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가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다라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을 했고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욕구는 묵살했다라고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값 폭락과 관련을 해서 대선 후보 때와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고 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장 격리 30만 톤을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말을 바꾼다 그거죠. 하지만 작년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만 했다라고 또 밝혔는데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냐.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쌀을 사들일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리가 임의였던 것을 의무로 바꿔서 쌀을 우리 식량 안보의 정말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을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그 많은 쌀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처치곤란이다. 그리고 다른 작물들의 농사를 좀 방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쌀 농사만 너무 장려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논리고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쌀만 사달라는 게 아니죠. 다른 작물들을 농작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책도 이제 같이 마련을 해서 개정안을 낸 것인데 그것마저도 반대를 하면은 뭐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강조를 하지만 평시에는 좀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어요. 아이, 그 많은 쌀을 정부에서 뭐 어떻게 사서 다 관리를 하라는 건가,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다 국민 혈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정말 기후위기라든지 이제 점점 팬데믹도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쌀 농사를 좀 장려하고 그것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리 마련을 해놓는다면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어떤 일이 내일 당장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쌀이죠. 정말 우리 국민의 식량이고 주식이고 이 중요한 쌀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농협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인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또 재투표가 진행이 되겠죠. 투표 결과를 보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락하는 여당의 격, 말문이 막힌다. 김재원 사퇴시켜야 한다. 4.3 희생자 추념식은 3.1절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퇴를 해야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가, 전광훈 목사가 우파 통합 이런 것들
여러 그동안 말실수를 해서 사람들의 문매를 맞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막말을 내뱉고 자중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실수를 했죠. 실수도 여러 번이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이분의 인식, 이분의 의식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주 4.3 추념식 불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4.3 추념식은 격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예, 이런 사람을 가만히 냅두는 것도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한 지역 곳곳이 산불로 비상이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 근무지를 이탈해서 골프장을 갖고 골프 연습장이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술집을 찾았다라면서 곧바로 고개 숙여 사죄해도 될까 말까 한 행동인데 술자리는 같지만 술을 안 마셨다. 1시간짜리 연가를 냈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의힘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치라는 것이 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 말처럼 격이 있는 건지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산불 피해 지역 10곳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는데 이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볼 수 있죠. 뭐 피해 복구를 하는 데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다든지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 5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대전, 충북 옥천, 전남 이런 10개 시군구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것인데 주불 진화가 이뤄진 만큼 산림 및 소방당국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봄철 영농기를 맞아서 이재민 그리고 피해시설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전부터 그렇게 언론에서 역대급 인파가 몰릴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진즉 그때도 행안부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좀 언질 좀 하지 그랬습니까? 참 뭐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추진도 물론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태만을 하거나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읍참마속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도 공감을 하진 않아요.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친윤 반발에 사과했지만 멘토 신평, 중도 놓치면 총선 필패. 나이값을 하지 못하고 이용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를 했죠. 이용 의원에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쓴소리를 했어요. 대구만 방문하면 어떡하냐. 지지층 30%의 지지층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수행을 맡았던 친윤, 대표적인 친윤 이용 의원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뭐 이제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말들에서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것이 그 예이고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대구 서문시장을 가면은 어쨌든 보수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겠죠. 그것을 보고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나를 지지하는 것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내 의견, 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패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건 정말 대통령의 멘토를 넘어서서 충신입니다. 이 정도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면 고언이라고 할지언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변에 이렇게 이용 의원 같은 이런 간신배들, 정말 이 환관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다.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향해서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다. 국민들이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 필패다. 이렇게 정말 충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들 정말 가까이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이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멘토가 없다. 대통령 멘토가 존재하면 오로지 국민일 것이다. 민의일 것이다. 민의를 지금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뭘 국민이 멘토라고 합니까? 대통령에게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비난을 하니까 비판도 아니죠. 이 정도면 비난이죠. 그러니까 이 심평 변호사가 이제 한 수 접었습니다. 예, 뭐 사과를 한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용 의원 이분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도 유권자도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멘토칭을 앞세워서 변호사님의 사견을 훈계하듯 발설하고 계신다. 대체 누구를 위한 멘토링이냐? 변호사님께서 다른 사심을 품고 철새처럼 행동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아, 대통령의 행보에 좀 비판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면 다른 사심을 품은 게 되는 거예요. 철새가 되는 거고. 예, 이게 국민의힘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가기를 막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사 리포트. 오늘도 아주 열뻗치는 소식들 많습니다. 일주일에 벌써 반이 갔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시사 리포트 보시면서 오늘 돌아가는 소식들 한번 보시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